임장군님의 총합 48.24%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장군님들 모두 좋은 수익률 보여준 가운데 이태호 장군님 48%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박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엄청나게 올라와 줬는데 앞으로의 흐름 궁금해집니다. 특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타났는데 최근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에 따른 실적 모멘텀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반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잔량을 좀 더 중장기적 관점으로 실적 모멘텀을 반영하는 그 순간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임 장군님의 지난주 용병 리뷰 들어보도록 할까요? 임 장군님. 제 종목이요? 현대 어떤 종목 태경 BK 리뷰해드릴까요? 보시다시피 오른 게 없습니다. 상당히 겸손하고요. 지금 핵심 지지선 위에서 에너지를 잘 응축하고 있습니다. 미래주가산업총 매제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향 트렌드가 내년 1월 중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오히려 안 올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관심 가져볼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태진 장군님 총합 3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두 종목이 신기하게 균일하게 뜨거웠어요. 리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신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와주고 자리를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도 신규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정하시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약품이 하나 또 있는데 제가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제약 바이오는 좀 중요시하게 좀 관심 가져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시점도 흐름도 지금 중요하게 이 5,930원 가격대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 좀 더 추세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5,930원 라인을 지지선으로 좀 확인해 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미 그 전에 수익을 가져가셨던 분들은 이제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일정에 따른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한번 더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앞으로 또 모멘텀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수익률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 장군님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팸트론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예, 팸트론은 이제 차별화된 3천 정밀 검사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검사 장비 제조사고요. 세계 최초로 리드탭 인라인 검사 장비를 이제 개발했어요. 그래서 국내 리드탭 주요 제조사들의 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리드텍 검사 장비가 새로운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리드텍의 전방 산업은 K 배터리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사업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전도 유망한 상황이고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가 이제 완료가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은 내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기업도 DDR5 친투율 상승 수혜주로 분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 매출액이 올해보다 많이 찍힘으로써 실적이 컨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로 분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멸의 종목으로 팸트론 들고 와주셨는데요. 내년에 탄력 기대된다. 실적 성장세를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 대장님의 유망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팜젠사이언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물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관련한 이슈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던 종목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기사가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면서 계속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지난 9월 시작된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호흡기 질환 관련이 확산하면서 병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사지기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로 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12월 중순 이후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이제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추워진 날씨이기 때문에 계절적 영향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약바이오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는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 가지 정도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시 못할 호재가 되는 거죠. 그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대표적인 성장주였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모습들인데 어쨌든 지금 고금리 기조가 저물면서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관련된 제약바이오 성장주들이 좀 좋은 움직임이 보여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일정들이 있어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죠. 그리고 2024년 그 2024 AACR 아마케도 앞두고 있어서 물론 일정에 따른 움직임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겠지만 일단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섹터 자체는 따뜻하게 좀 훈풍이 불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판젠사이언스 가지고 나와봤고요. 지금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 소화하는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한 번 더 시세는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에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끈질기게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플라즈마와 함께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주시 말씀해 주시면서 팜젠사이언스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장군님의 유망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즈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생소한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콘택트 렌즈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의 경우에는 사실 유럽 고객사들의 어떤 재고 조정에 따른 좀 다소 부진한 그런 실적들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고객사에 대한 어떤 오더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고객사 확대에 따른 초도 물량 또한 이제 확보가 됨에 따라서 매출이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그 콘택트 렌즈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 가장 큰 단일 규모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약 6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대비 약 17배 정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미국의 FDA로부터 콘택트 렌즈 등록을 마친 상황이고요. 내년 FDA 승인이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만 약 400억 규모의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 콘택트 렌즈 브랜드 기업 두 곳과 현재 이번 3분기에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속적으로 좀 재주문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인터로즈라는 기업을 한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시면서 인터로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장군님의 두 번째 유망주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 유망주는 넥스트 칩입니다. 자율주행 테마주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영상 처리 관련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고해상도 카메라가 이제 자동차 안에 확대 적용이 될 때 유의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잘하면 흑자 전환도 가능한 기업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4가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 이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자율 주차 시스템용으로 기획한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공개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2대 주주 오버행 노이즈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하자가 없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1월 달 핵심 유망주로 손색이 없어서 소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수출 비중의 확대와 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또 CES 2024 또 9일부터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관심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넥스트 칩 유망주로 들고 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 대장님의 유망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두 번째 종목 삼성출판사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마 제 딸 쌍둥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일 건데 아마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예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네, 좋습니다. 삼성출판사가 근데 아기 상어랑 뭔 상관이지라고 하실 건데 일단 삼성출판사 자체가 이제 이 아기 상어 제작사인 더 핑크퐁 컴퍼니 관련된 이슈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출판사가 이 더 핑크퐁 컴퍼니의
2대주주예요. 그래서 대표 자체도 김진용 상섬출판사 대표의 장남이고요. 최근에 이 더 핑크퐁 컴퍼니가 또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이 상장설을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왔었고 이후에 그 대표가 부인하는 글을 올리는 이런 이슈도 좀 있었는데 단순하게 이 기업 간 상장 기대감에 대한 수급이 좀 빠르게 몰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일 뿐이지만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 상장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삼성출판사를 가져왔다라기보다는 네. 최근에 정부가 연간 80조 원에 달하는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좀 보였어요. 물론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 시급하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 이 모멘텀들이 트리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지금 최근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엔젤산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삼성출판사가 단기적으로도 한 번 더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아기상어의 힘을 보여주면서 관련주로 특징적이었죠. 앞으로도 단기 시기에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태호 대장님의 특급 전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약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JW 중해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세계 5대 수액제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인데 3세대 영양 수액 위너프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역시나 실적적인 측면인데 핵심 고마진 제품인 이 리바로 패밀리와 햄리브라가 계속해서 고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리바로 패밀리의 경우에는 24년도 약 13%가량의 성장이 전망이 되면서 매출액만 이제 1,67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햄리브라의 경우에도 23년 5월 비항체군까지 보험 적용에 힘입어서 3분기에만 85억 원가량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4년도까지도 연간 400억 원대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24년도 영업이익 자체가 예상되는 수준이 약 1,017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8%가량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상위권 제약사 중에서는 이 정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최상위권 수준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내년 상반기 제약 섹터의 분위기 자체도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실적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JW 중해제약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내년 실적 모멘텀 주시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JW 중해제약 들어봤습니다.